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 이후 열린 오늘 증시에서 64포인트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사이드카도 발동되며 1150선을 뛰어넘었는데요.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추진 내용과 함께 은행권의 연체 관리 강화 관련 소식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12월 유보됐었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가 다음 달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로 인해서 강남권의 집값의 움직임이 자칫 집값 불안이나 투기로 확산될지 시장에서 관심이 큰데요. 자, 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기 침체 속도가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함께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푸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규제 완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강남의 3구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들 규제를 풀게 될 경우에 상당한 효과와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중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집값의 급격한 하락도 늦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집이나 땅을 살 경우 은행으로부터 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DTI, 즉 총부채 비율 규제라는 것을 40%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연간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 지정 등이 해제될 경우 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투기지역 지정으로 투기지역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LTV, 즉 주택담보인정 비율도 40% 이하로 제한받게 되는데요. 네. 이건 역시 풀려서 일반적으로 집값의 최대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집값 가치에 비해서 그전보다는 보다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내 돈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더 그전보다는 많아질 수도 있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게 된다.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3대 부동산 규제가 이제 바로 풀리게 되는 것인지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우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이라도 당장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강남의 규제를 푼다는 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5년간 양도세 면제 방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곧바로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모든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뭐 가진 자와 이제 사려는 자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풀리게 되면 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 이런 정책을 검토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정부와 여당도 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 보고를 했을 경우에도 이들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푸는 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달 20일 당정회의를 열 때에도 이들 방안이 자칫하면 다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견이 제기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런 무리수를 검토하는 것은 워낙에 지난해 4사분기 이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고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은행들의 담보대출이 부실화돼 자칫 미국과 같은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다소의 사회적 논쟁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적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아직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그 여야 간의 어떤 그 첨예한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여당이나 어떤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 그대로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들 3대 규제 이외에도 네. 출총제 완화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 쟁점과 같이 엮여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지금 또 인사청문회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무기한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래저래 정부와 여당 뜻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통과를 하기에는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민병헌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청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의 침체로 수익성과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최근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가계대출 연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중은행들의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문승관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은행들이 연체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시중은행들이 연체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라 적립해야 할 총당금이 늘어나는 등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연체 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연체 관리를 주문을 했고, 또 신한은행은 연체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요? 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이종희 행장 주재로 경영협의회를 열고 가칭 연체관리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반에는 여신정책부를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참여하며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는 점포는 물론 불건전 여신과 여신 행태가 좋지 않은 지점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해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해온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체 감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희 은행장은 협의회에서 아직까지 직원들이 연체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연체 관리는 자산관리, 건전 자산 확보 업무의 일부분으로 연체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이 행장은 건설 조선사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C, D등급 기업에 대한 총당금 추가 적립 시 전년도 결산 실적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해서 독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연체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한 만큼 연체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 21일 가계 연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개인 고객부를 비롯한 소매금융부서가 참여하는 연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월 1일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개인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1사분기 동안 기업 연체 대출금 감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캠페인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계 연체율은 낮지만 실물 경기가 장기 침체화될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TFT를 통해 연체자들을 돕고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주요 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은행은 최근 여신 집중관리반을 신설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여신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가계, 기업, 신용카드 자금별로 건전성 현안을 점검 분석해 신용 리스크 관리 심의회에 보고하고 연체관리 지수 수준을 정해서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최근 14개 가계 영업본부에 연체관리 전담반을 파견, 연체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외환은행은 여신본부와 기업사업본부 공동으로 크레딧 리스크 관리 특별대책팀을 신설해 부실 발생 위험이 큰 업종들을 분석하고 이를 각 사업본부와 영업점에 통보해 특별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기업은행은 총 여신 3억 원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워치리스트를 작성해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생길 것일 텐데요. 자, 이처럼 은행들이 연체 관리를 이처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듯이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라 적립해야 할 총당금이 늘어나는 등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분기 기준으로 9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08%로 연말 기준으로 2005년 말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연체 관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은행들의 지나친 연체율 관리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승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인기를 넘어서요, 이것이 유통과 패션, 화장품, 외식업체 등의 꽃보다 남자를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꽃남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불황기 틈새 시장을 노린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꽃남 마케팅,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경제 김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꽃남 마케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자, 반응이 가장 뜨거운 곳은 아무래도 이제 패션 업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되었던 패션을 따라 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들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드라마 PPL을 진행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럭비 티셔츠는 매장에서 현재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을 프레피룩이라고 하는데요. 프레피룩은 미국 동부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로 고급스러운 체크 느낌과 깊게 파인 V라인이 특징인 패션 아이템입니다. 주로 이제까지 봄, 가을에 매출이 집중되었지만 올해는 드라마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겨울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경우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패션 아이템들이 일주일 만에 3만 1,000점이 팔리는 등 지난해 말보다 45% 이상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네. 자, 뭐 저도 드라마도 봤고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옷들이 저는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 직장인들에게 무척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특이한 현상입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남자를 말하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꽃남 패션이 20, 30대 직장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실제 옥션에서 하루 평균 500개나 판매되는 프레피룩 패션 아이템 와펜의 경우는요. 여기서 와펜은 가슴 부분에 다는 방패 모양 장식이 있는 상의를 말합니다. 상의 구매 고객 중 70% 이상이 20, 30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패션 업체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리고 외식 업체도 역시 꽃남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던데요. 네, 화장품 업계의 경우는 일찌감치 꽃남 마케팅을 선보이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옥션 전체 화장품 거래액의 37%를 남성 화장품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도 없었던 시장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헤라, 비오템, 클라란스 등의 브랜드가 출시한 옴므 립밥은 남성 립케어 시장이나 틈새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옴므 립밥은 일부 백화점 매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지금. 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이삿짐 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마케팅을 쓰는 것들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예, 최근에 대학가에서 꽃미남 이사가 인기 절정입니다. 네. 꽃미남 이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방문을 해서 이사 방법과 시간을 고객에게 설명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이삿짐을 나르는데요. 주로 꽃미남 이사는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 고객이나 20, 30대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불경기 틈새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게 꽃남 마케팅이라고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업종이라든가 상품들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게 마케팅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뭐 예전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처럼 모든 물건들이 안 팔리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잘 팔리는 하나의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옥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굉장히 뜨거웠다죠.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150선에 안착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4.58포인트 오른 1157.9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 동안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지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세계 5위 디램 업체인 독일 키몬다사가 파산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급 면에선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 순매수하며 급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투신과 외국인은 각각 3,304억 원, 1,48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7,012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습니다. 네, 자 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이날 우리 증시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초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처럼 예전과는 판이한 양상을 내비치자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추세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이르다며 증시가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여지가 있고 기업 실적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종목별 접근 전략을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사이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정책 관련주나 기관 순매수주로 쏠릴 것이란 분석인데요. 한 증시 전문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상장사들이 2분기에는 이제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출액마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란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요. 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2, 4분기에는 상장사들의 매출액마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707개사 중 증권사가 실적을 추정하는 219곳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2.13%, 24.76%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분기별 매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2003년 3분기 이후 거의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장사들의 매출액마저 감소세로 반전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상장사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기업 이익의 질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한 증시 전문가는 매출액마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것으로 실적을 회복하려면 비용을 빨리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원자재가나 임금, 고정비를 따졌을 때 이는 어려운 만큼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박희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의 정준양 포스코 건설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정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설정액이 109조 1,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월 들어 MMF에 순유입된 자금은 2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대로 낮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규성 지점장님께서는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잘 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네, 비록 나흘간의 짧은 설 연휴였지만 사실 짧지도 않았지만 평소보다는 좀 짧았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연휴 이후에 맞은 첫날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장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오늘 구정 연휴 이후에 오늘 장이 열렸는데요. 예상외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구정 연휴 전에 1100포인트 미만 지수에서 1100포인트를 돌파하고 1150포인트를 돌파해서 1157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61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개인이 오늘 7천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4,900억의 순매수, 외국인이 1,4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환율은 14원이 하락을 해서 1,376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별 특징이나 또 특징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오늘 장 상승의 견인차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반도체 업체 키몬다의 파산 효과였습니다. 키몬다의 파산으로 그동안 반도체 업체의 치킨 게임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주가 급등을 하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치킨 게임은 저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철로에 이렇게 둘이서 있다가 기차가 제일 가까이 왔을 때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극단적인 가격이나 경쟁을 의미해 왔는데요. 이 치킨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였고 특히 하이닉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오늘 급등을 하였고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삼성전자는 구정 연휴 전에 4분기 실적이 9,400억의 영업 적자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정 연휴 이후에 열린 오늘 장에서는 10% 이상 상승하면서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사분기에는 지난 4사분기에 이어서 1사분기에는 7,100억의 영업적자 그리고 2사분기에도 3,700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3, 4분기 이후에는 7,700억의 영업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현실화된다면은 주가는 그에 앞서서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볼 때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끈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가 10% 이상 상승을 하였는데요. 구정 연휴 전에 제2차 금융위기가 그 위기의 우려감이 들면서 금융주가 큰 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금융주가 다시 그 반등을 하면서 10%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자동차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대차가 11%, 기아자동차가 1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약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 그다음에 포스코가 7%, 현대차가 11%, 그다음에 KB금융이 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1000에서 1200포인트 박스권 장세에 머물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가 술이나 음식 많이 먹나 내기하는 사람하고 뭐 치킨 게임 같은 이런 게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치킨 게임계의 이제 그런 국면은 지나가고 이제 파산 국면으로까지 이제 왔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자에게는 보다도 많은 파이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국면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팀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1차로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네.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에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은 예상을 하면서 파산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 인수될지 이런 게 관심의 여부였는데 파산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상승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문영석 대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 내일 장도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떨까요? 예. 우리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네. 다행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요한 지지대인 11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하였지만 오늘 같은 기습적인 상승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미 증시의 경우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약 3일간 약 2%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해외 증시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오늘의 급등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뿐더러 오늘은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갭 상승하며 급등을 하여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금일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미 금리 인하 카드를 모두 써버린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미지수이며 양적 완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안에 대한 성명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증시의 수급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현재 미 증시나 우리 증시가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 관련 기대감도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지수대에서 바닥론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적어도 1000포인트를 하향하는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한두 달 정도 현 지수대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평선을 결집시킨 이후에야 바닥론을 꺼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타나 스윙 중심의 짧은 매매가 유효하며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좀 더 여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IMF 당시 경기의 바닥은 98년 1분기였지만 주가의 바닥은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증시는 경기에 약 6개월 선행함으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의 예여서와 같이 증시는 이와 같은 통념에 꼭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고비도 많고 확인해야 할 상황도 많은 만큼 성급하게 바닥론을 논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영석 대리님의 내일 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장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자,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어떤 기업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길게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보자. 예.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신한제주,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하고 LG화학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자동차 전장 분야 1위 업체인 그 독일 보시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전지를 2010년 이후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SDI의 향후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첫 번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역시
OLED 시장의 선두주자로 삼성 SDI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OLED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삼성 SDI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자본력 이걸 합해 가지고서 2010년 이후에 시장 지배력을 키운다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 구조가 SDI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대개의 고객이 세계의 인류 생산 업체들이어서 경기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견조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67,000원으로 끝났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지수가 1000에서 1200 이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같은 가격대에서 따라서 하기는 좀 무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도 1, 4분기 동안에는 시장이 박스권에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위치한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여기에 위치한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에서 향후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6만 원대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 가격대는 지금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7만 5천 원대로 잡고 있는데요.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매수처를 드리는 게 전기 자동차용 전지를 생산하는 세계 1, 2위 업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LG화학 잠시 후에 말씀드릴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이쪽에 매출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MB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린 에너지라든지 오바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환경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내용이 부합을 하는 그런 업체라서 삼성 SDI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그동안 이제 밭을 많이 갈아놨죠. 그 2차 전지 분야와 그리고 앞으로 OLED 분야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예, 지금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코스닥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전기자동차의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얼마 전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 LG화학은 공시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를 GM이 양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산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100% 전기 제2차 전지, 전기로만 가는 2차 전지를 LG화학에서 담당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해당 전지의 품질과 안전성에 그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전지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전지시장 규모는 2008년 7억 원에서 2012년에는 3조 2천억으로 매년 4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2013년까지 추가 연구 및 공장 설립에 1조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 특히 이제 GM자동차의 그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단독 전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게 무척이나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지요. 자, 문영석 대리께서는 어떤 기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린 회사는 NK 회사입니다. NK요? 예. NK는 198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대체에너지 환경 관련 업종이며 도성기자재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사는 가스 저장 용기를 만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에 들어가는 가스통 등을 만듭니다. 국내에서는 독점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며 조선기자재 쪽으로는 선박용 소화장치를 만드는 회사이며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을 70% 정도 하고 있는 수출 우위 기업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제가 NK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가가 현재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가가 작년처럼 150불까지 올라 있지도 않은데 왜 굳이 이 회사를 지금 사야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최악의 시기가 최상의 매수 시기란 말이 있듯이 경기 침체가 회복되며 유가가 상승할 경우 네. 대체에너지 업종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확률이 크며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 느긋하게 묻어들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문이 나서 NK 주식 담당자가 통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조선이나 건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매출 채권이 현재 늘어난 이유는 매출이 많이 늘었긴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현금 흐름은 어디나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지 않아도 중소형 조선사에는 납품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대형 조선사에 대한 납품이 대부분이라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있어 혹시 키코에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봤지만 키코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며 통화 옵션 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9,400원대인데요. 9,000원 60일 선이 위치하고 있는 9,000원대 초반에서 사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약 10% 손절 가격을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영석 대리께서는 대체에너지 환경 관련 업종인 NK에 관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 연휴 마치고 오늘 폭등한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센 시장 분석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설 연휴를 마치고 사실 연휴 이후에 우리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연휴를 맞기 직전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은 만큼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오늘 상승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케이스 슐러 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요. 사실상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 IT 업종에 해당되는 텍스타일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안전한 편이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우려감 좀 완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사죠. 세계 최대 5위권에 해당되는 키몬다사가 파산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갖다 볼 수 있는 업체가 한국의 IT 업종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국인 역시도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 전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 양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주목할 시장이 바로 일본 증시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한국과 대만, 중국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서도 전일에 이제 개장을 했었는데요. 전일도 한 4에서 5%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펼쳐질 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요.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의 상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키몬다사의 파산으로 반도체 공급 시장의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이제 도래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IT주의 반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IT 업종과 관련해서 소개됐던 오늘의 주요 증시 변수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모리 업체 키몬다사가 파산을 함에 따라 상대적인 그런 이익이 한국 업체에도 올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샤프사와 LCD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승소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특별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의 영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만 업체와 그리고 한국 업체의 LCD 관련돼서 MS 관련해 좀 차이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만 업체가 많이 경쟁 업체로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IT 업종들이 좀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제 시스템이 좀 더 완화되고 이제 개선된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IT 업체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신정부 오바마 테마입니다. 오바마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IT 업종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IT 업종들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진다는 측면은 물론 아닙니다. 예상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고 예상보다 악화되는 그런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이제 향후에 EPS 증가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정 자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상의 이제 5가지 측면이 이제 IT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물론 IT주 자체를 갖다 놓고 본다면 사실 고퍼주입니다. 고퍼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주가 대비 EPS의 이제 비율을 본다면 그 배수가 120에서 200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퍼가 높다는 얘기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아니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질 않는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 같은 고퍼주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금일의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고퍼주에 대해서 실적이 좀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주가를 갖다 유지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고퍼, 즉 퍼가 높은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5%까지 지금 지분율이 낮아졌는데요. 금일 상황에서 외국인의 IT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향후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양상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우려는 좀 더 진행되고 있고 금일의 이제 IT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퍼주가 이제 시장에서 대두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IT주가 좀 더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발틱 운임 지수, 이제 BDI 지수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향후 여타 업종으로 확산될 만한 그런 그 매수세가 좀 몰려든다라든가, 여러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좀 판단할 때는 발틱 운임 지수 자체는 이제 운송에 관련된 그런 지수고요. 네. 이러한 운송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좀 더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반응할 수 있는 시그널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지수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27일
이제 전일 대비 발틱 운임 지수는 한 9포인트가 상승한 1,0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만에 처음 이제 1,000포인트를 갖다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IT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력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 외에 이제 경기 지표는 아직 안 좋습니다. 하지만 터닝할 수 있는 시그널은 사실상 이러한 운임 지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발틱 운임 지수의 상승에 있어서는 중국의 철광석 수요 관련해서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의 운송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가 아직 좋지는 않지만 중국의 철광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은 아무래도 IT 다음으로 경제, 즉 글로벌 측면에서 가장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업재 측면에 있어서 운송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국에 있는 이러한 운송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재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IT가 움직인 다음에 바로 이제 경기와 관련된 이러한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업종의 그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운송 지수라든가 운송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산업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IT와 그리고 금융주는 이제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운송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런 그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금주에 이제 발표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지표 GDP가 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파장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네. FOMC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본다면 1,000포인트와 1,100포인트가 박스권에서 등락은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많이 지금 저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등을 할 수 있는 수급상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1월 중순 이후서부터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지만요. 긍정적인 스탠스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IT와 그리고 운송과 산업재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금융주가 같이 돈만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월 증시에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1월보다는 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매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장세에 대한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체력을 많이 비축을 하셨을 텐데요. 자, 우리 증시도 설 연휴 동안 체력을 비축했는지 국내 증시가 오늘 6% 가까운 그런 폭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지수 1150선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디램 반도체 기업인 키몬다의 파산 소식에 증권가도 무척이나 들뜬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자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거죠. 어쨌건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이런 상승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